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면 이뤄낼 수 있구나.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생각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실험적으로도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양이를 생각하지 마.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 절대로 고양이 생각하지 마. 고양이 생각하지 마. 하는데 이미 고양이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PD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동해 바다에 푸른 바다 있죠? 그거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내가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부정이 그대로 나오고 내 생각 속에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집어넣는데 그게 사과 주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파인애플을 집어넣으면 파인애플 주스가 나오고 사과를 집어넣으면 사과 주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꼴은 내 머릿속의 생각에 어떤 걸 심느냐는 거죠. 긍정의 씨앗을 심고 할 수 있다는 씨앗을 심고 성공에 관련된 생각을 심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보니까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 이 잠재의식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정말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활 가운데서도요, 남들이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저는 진짜 많이 이뤄냈어요. 제가 탁구를 좀 치거든요. 탁구를 조금 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부면은 거의 시 대표까지 네. 하는 게 지역 일부예요. 조금 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치다 보니까 탁구가 11점 내기거든요. 한 세트가. 그럼 10대 0이면은 이거는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탁구라는 것이 하다 보면 네트 맞고 넘어오기도 하고 이 모서리 맞아서 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이겨낸다. 나는 반드시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면 돼요. 근데 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10대 0으로 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는 1부고 그 친구는 3부였거든요. 그러면 이 3부면 웬만큼은 쳐요.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백드라이버부터 포핸드 드라이버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붙었을 때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게 돼 있어요. 10대 0이면. 근데 제가 한참 따라가고 10대 5, 이 친구도 10대 0 있을 때는요. 뭐 그냥 쳐도 이기겠지. 어차피 지금까지 10대 0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 했겠죠. 근데 그게 10대 3, 10대 4, 10대 5, 10대 7 가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저는 그 중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반드시 잡는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10대 10까지 갔어요. 그리고 연속으로 2점을 더 먹어서 12점을 연속으로 이겼어요. 그래갖고 10대 12가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내 머릿속에 할 수 있다는 신념. 우리 리우 올림픽 때 보면 박상영 선수가 제가 책에도 나왔잖아요. 펜싱에서 14대 9면은 이건 듀스도 없어요. 한 점만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듀스도 없고. 근데 나 박상영 선수가 진짜 그 클로즈업 해가지고 할 때 소름이 끼치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셨죠? 네. 보면 막 땀이 막 흐르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그거 보고요. 아유, 14대 9면 그냥 한 점, 아유, 안 돼 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게요. 11점, 12점 갔을 때는 제가 막 일어서서 응원했거든요. 할 수 있어, 같이 할 수 있어 했는데 14대 14, 그리고 15대 14 이겼을 때 진짜 깡충깡충 뛰고 난리 났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응원을 같이 해줬거든요. 그처럼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승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절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2장에 보면 그 권부장 이야기가 있어요. 운명을 바꾼 그 권부장 이야기라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 친구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을 이야기거든요. 이 친구는 대구에 살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도 일본계 회사에 다녔어요. 연봉도 굉장히 고액의 연봉이었고 파트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굉장히 성실했고, 그런 친구가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늘 유튜브를 봤나 봐요. 제 구독자였고 제 유튜브를 보면서
평택에 오면 저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못 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평택에 집을 하나 사놨어요. 아파트를. 그리고 평택에 와가지고서 제 교육을 듣게 됐죠. 제 교육이 좀 비싸요. 정말 비쌀 때였거든요. 하루에 보통 보면 한 10만 원 이러잖아요. 저 하루에 8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싼 교육이죠. 그렇죠? 네. 많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 채널을 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듣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교육으로 해가지고 교육비 받아갖고 부자가 되고 300억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거는 일반인들에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적인 부분들을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서 무려 3년 동안을 무료로 했어요. 3년간 오면은 2시간, 3시간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임장까지 같이 가지고 이걸 3년 동안 무료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료로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30만 원 받다가 30만 원 받아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간절한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높이다 보니까 80만 원까지 되더라고요. 80만 원 내고 온 친구예요. 이 건부장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교육을 듣고 관심을 우리 회사와 또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이 친구가 육아휴직을 한 6개월간 내고서 부동산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평택에 있으면서 교육받았던 기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부동산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회사에 안 들어가고 나는 부동산을 배워서 이 길로 가겠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고, 그리고 부동산이 좀 사실은 불투명하잖아요.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코로나 때 막 그 어려운 시기 겪으면서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저한테 이 친구가 회사로 안 가고 자기는 부동산을 배우겠다. 그래서 저한테도 들려오길래 저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냥 회사를 가라. 근데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뭘 선택했냐면 식당을 해야 되겠다. 그 삼성반도체 주변에서 식당을 하면서 자기가 좀 돈도 벌어가면서 부동산 공부를 제 주변에 있으면서 교육이 있으면 듣고 수시로 찾아와서 배워서 자기는 부동산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식당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코로나 때 식당이 웬 말이냐. 너 지금 안정된 직장, 억대가 가까이 되는 그런 연봉을 왜 포기하고서 지금 식당을 하느냐. 식당이 하고 다 망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돌아가라. 좀 냉정했죠. 이 친구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었고, 좀 한 가지 희망이었는데, 멘토한테 그냥 되돌아가라. 직장 생활을 해라. 라고 했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암묵적인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런데도 계속 식당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진짜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정말 큰일 난다. 정말 진심에서 제가 조언했거든요. 식당 하면 진짜 망해. 절대 안 돼. 네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 시대적인 환경이 그렇게 식당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가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 알았다고 가더라고. 근데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또 하는 거예요. 이제 투입하기 직전까지였어요. 그래갖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영화 같은 대사였어요. 제가 전화해서 권부장, 너 나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네,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시 또 물었어요. 권부장, 너 진짜 나 믿을 수 있어? 저 진짜 대표님을 믿습니다. 그럼 너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첫 번째로 이 친구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막 뽑고 싶어서 뽑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놔두면은 분명히 식당 할 거다. 식당 하면 좀 뻔히 거기 코로나 시대에 망한다는 거, 망하지는 않더라도 엄청 고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자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모든 걸 다 계약 직전까지 가가지고서 권리금까지 다 내고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를 포기를 하고 왔어요.
이게 왔는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 한편의 드라마였어요. 이 부동산의 붙자도 모르고 땅이란 것은 전혀 모르던 친구한테 이제 제가 계속 수시로 붙어서 얘기해 줬죠. 아침 미팅을 하고 이러면서 항상 적더라고요. 노트에다가 늘 뭐 거기서도 파트장 했으니까 어떤 센스라든지 일을 배우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이 너무너무 절실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청소 싹 다 해놓고 미팅할 준비하고 늘 제가 아침마다 얘기하는 걸 다 받아 적고 현장 답사 갈 때 늘 같이 동행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카페도 가고 손님도 만나고 이런 것들 교육 진행하면 교육 다 맡아갖고 하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 프로젝트를 딱 시작했는데 2주 만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2주 만에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2주 만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땅 계약을. 그리고 이거 소 뒷걸음치다가 하나 잡았겠지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리고 나중에 또 진행을 하는데 그 달에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천만을 버는 거예요. 몇 천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는데 하는 족속이 다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정말 큰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100억이 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도 본인이 15개 필지 중에 13개를 다 분양을 시켰어요. 아파트 분양을 시켰는데 아파트도 50채를 분양을 시키고 PD님도 부동산을 좀 아시기 때문에 1년에 땅을 계약을 하면 한 몇 개만 해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10개 미만만 해도 정말 잘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건부장이 1년에 몇 개 했는지 아세요? 과연 몇 개를 했을까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서 잘했다면 한 20, 30개에서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113개인가 했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100개가 넘는 땅을 계약한다는 건 자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가 정말로 한번 이곳에서 일을 내보자라는 진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회사에서 받던 연봉의 10배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 간절함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놓은 그런 친구가 됐죠. 그러면서 책가 있었어요, 또. 책도 쓰고 작가도 되고 지금은 유튜브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지금 방송도 하고 현장 가서 드론 띄워가지고 입지 분석하고 권리 분석하고 사람들 상담하고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업무들을 거의 다 수행을 하는 지금 2년 만에 거의 다 답습을 해가지고서 진행하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